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보셨습니다. 네.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그 사이에 뭐 반도체 시장에 또 우여곡절도 많았고 굴곡도 있고 그래도 좀 좋았던 소식부터 좀 여쭤볼까요? 하이닉스가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 4분기에 8조가 넘었죠. 네, 영업이익이. 맞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은 전사 다 합쳐서 6.5조. 네, 하이닉스는 그냥 메모리 반도체만 하는데 8.1조. 네.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이게 이제 그 AI와 논 AI 간의 어떤 극명한 비교죠. 네. 그러니까 AI 쪽에는 부가가치가 다 몰리고 AI 쪽으로 편입되지 못한 제품이나 기업들은 이제 부가가치가 낮아지는 그리고 대표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AI에 제대로 대응하느냐 못하느냐. 거의 근데 이 장면은 우리가 1년 넘게 보고 있는데 네네. 특히 이제 그게 영업이익 숫자로 나타나니까 너무나 이제 극명한 거죠. 근데 이런 흐름이 과연 2025년에도 계속 뭐 이어질 거냐. 그러니까 일례로 저희가 한 1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우선주 빼고 320조, 하이닉스는 한 160조, 딱 절반이더라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한 몇 년 뒤, 뭐 한 빠르면 1년, 뭐 예. 늦어도 2년, 예. 정말 더 많이 축소될 수도 있고요. 그 폭이 네. 지금은 2배 차이인데 네네. 더 붙을 수 있다. 네, 더 붙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럼 대한민국 증시 시가총액 1위가 바뀔 수 있어요. 그는 삼성전자가 계속 못하고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계속 잘하고. 잘하고. 네, 그거는 그냥 지금처럼만 네. 되면요? 지금 추세대로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건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한테 너무 뼈 아픈 건데.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는 전제가 네.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HBM3, 뭐 한 12단, 16단, 또 HBM4도 여전히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점점 더요? 왜요? 네네. 왜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발표한 어떤 이제 언론 뉴스 플로우들을 보면 네. 일단 원C가 6개월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C라는 공정이 이제 D램에서 한 10나노 초반 공정이에요. 네. 원C면 지금 이제 우리 그 HBM3에 들어가는 주력 칩이 원B거든요. 네. 그게 원A, 원B인데 원A가 14나노 그리고 원B가 한 12나노 정도 돼요. 원래 삼성전자가 그게 원 XYZ 그다음에 A, B, C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 X, Y, Z 때까지만 해도 한 1년씩 앞섰어요. 한 세대는 거의 삼성이 앞섰었어요. 그렇죠. 근데 원 A부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딱 붙었고요. 원 B부터는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원 C는 SK하이닉스가 초격차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원 C가 6개월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는 올 초쯤에 양산 태우려고 했어요. 예. 근데 지금 6월에 개발 완료하고 연내 양산으로 거의 딜레이가 된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작년 가을에 개발을 완료했고 지금 2월부터 양산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엔비디아로 향하는 HBM뿐만이 아니라 네. 그냥 일반 D램에서도 네네. 이미 거의 역전됐다? 네. 라고 봐야 돼요. 역전됐습니다. 거의 1년에서 1년 6개월 기술 격차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역전이 아니라 하이닉스가 앞서간다. 네, 하이닉스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보다도 뒤쳐졌죠, 삼성이.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원C 로드맵이 4월에 개발 완료하고 10월에 양산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좀 확인차 여쭤보고 싶은데 네. HBM에서 세계 3등이 아니라 네. D램에서 세계 3등이라고요? 이제 뭐 시장 점유율로 치면 여전히 삼성이 1등인데요. 점유율로 따지면. 네네. 근데 이제 그 어떤 기술 로드맵 측면, 기술력 측면에서는 지금 삼성이 3등이죠. 전체 D램으로 봤을 때. 네네. 이건 너무 충격 아닙니까? 초격차의 삼성이 네. 초격차로 뒤처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원C 같은 경우도 그런데 원B가 문제가 있어서 원B 같은 경우 삼성이 지금 1년 정도 양산을 타는 제품이거든요. 그거를 설계 다시 한다고 네. 최근에 밝혔잖아요. 네. 설계를 다시 한다고 했고요.
최근에 젠슨 왕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삼성 내가 반드시 쓸 건데 설계 다시 해야 돼. 라고 하고 나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젠슨 왕이 이야기한 게 네.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네. 그게 어떤 후공정 문제인지 아예 네. 전공정 어차피 그것도 D램을 다 수직으로 쌓은 거니까 네네. 쌓는 과정의 설계 문제인지 애초에 D램의 설계 문제인지 그런데 최근에 또 삼성은 최근에 1년 동안 개발했던 12나노 특정 D램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한다라고 했고 그럼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게 후공정만의 문제면 빨리 해결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전공정부터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애초에 건물로 따지면 네. 기초공사가 설계도 네. 기초공사 지하실부터 잘못 봤다. 네. 그러면 그게 중간에 이렇게 뭐 네. 골재 몇 개 바꾸고 이게 아니라 네네.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부터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그렇죠.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1년 양산 탄 제품을 예. 설계를 다시 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이게 D램 D1B 네네. 12나노급. 네. 그게 1A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삼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1A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계속 뭉개고 해온 거죠. 문제가 있는데도 아니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거죠. 삼성이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뭐 처음에 이런 내용을 알게 됐을 때 반신반의했어요. 저도 설마 그럴까 삼성이.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네. 다나와나 에누리에서 아니면 용산에서 D램을 사더라도 네네. 하이닉스 칩 들어간 것보다 삼성 칩 들어간 게 조금이라도 더 비쌌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브랜드 네임도 있었고 안정성도 있고 맞습니다. 뭐 발열 전력 다 훌륭하니까 원치까지는 그랬었습니다. XYZ까지는. 네네. Z까지는 근데 그랬습니다. 원 A부터 이상한데. 네네. 근데 원 B부터 야 이거 망가졌네 이렇게 되는 네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고 체계, 의사결정 체계의 네네. 문제까지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작년 5월에 전영현 부회장이 DS 부문장이 중간 인사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전영현 부회장이 오기 전까지는 삼성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했죠. 인정을 안 했다라는 게 네, 문제가 덥기 급급했다. 네네, 계속 그렇게 해온 거죠. 몇 년 동안. 그럼 이게 네. 설계까지 변경한다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그냥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 뭐 발열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맞습니다. 뭐 발열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네, 성능 자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 수율도 문제가 있고. 근데 이거는 이미 1년 동안 양산이 된 D램이고 네네, 뭐 테스터들이 꽂아가지고 테스트 해보면 네네, 하이닉스 거보다 지금 성능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네.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그게 B2C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약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소프트웨어 B2C 같은 걸로 제품이면 하기. 이제 뭐 그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막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서버 칩 같은 경우는 일단 서버에 들어간 반도체는 얘를 전기를 한번 켜면 얘가 죽을 때까지 안 끄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 그러면 거기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PC나 껐다 키기도 하고 네네. 스마트폰도 버거기용 한 번씩 재부팅하고 하는데 네네. 서버는 그냥 죽을 때까지 켜놔야 되니까. 켜놔야 되니까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더 뒤처지고 있고. 맞습니다. 야 이거는 그러면 거의 이제 속된 말로 망신급. 아니 뭐 이미 뭐 망신 다 당했는데 새삼스럽게 망신스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네. 그러니까 약간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네네. 네. 약간의 희망 고문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냥 네. 절망이잖아요. 뭐 그렇죠. 일단은 뭐 현실 인정부터 해야지 혁신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럼 네.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설계 변경을 해서 맞습니다. 다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뭐 HBM이나 이런 쪽은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논밭 다시 갈아엎어야 되니까 네. 거기서 농작물 다시 키우려면 그렇죠. 시간 걸리는 건 당연한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 그 12나노급 D1B 라인에서 나온 D램은 이제 그럼 안 팔겠다는 거예요? 못 판다는 거고. 서버용은 적어도 안 되는 거죠. 네, 뭐 B2C용은 뭐 일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그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 네. 보니까 설계 변경뿐만이 아니라 제조 공정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네네. 하던데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어디가 문제다 이러면 이제 거기만 고치면 되잖아요. 네, 아픈 부분만 네네. 도려내서. 그렇죠. 근데 이제 1A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1A부터 뭔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 설계에서는 우리가 설계도 잘 그려서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 거고
공정 쪽에서는 니네가 준 대로 만들어 보니까 뭐가 안 돼. 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이제는 니네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이런 것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이제 잘 조정을 해서 뭔가를 이제 조율을 했다 그러면 뭐 해결이 됐을 수도 있겠죠. 사실 반도체라는 게 뭐 첨단 제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안목지식 있잖아요. 명시적이지 않은 안목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네. 안목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뭐 어떤 그런 뭔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조직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뭐 공정에서 뭐 잘 안 돼? 그러면 설계 쪽에서 뭔가 이게 공정이 잘 되도록 뭔가 약간 튜닝을 해주고 서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가 좀 뭔가 아쉽더라도 공정 쪽에서 약간 뭔가 좀 뭔가 해법을 만들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걸 하이닉스가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은 다 너무 잘난 분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문제 아니야. 이거 우리 문제 아니야. 인사고가 잘 받고 제조 쪽에서는 니네가 한 대로 했는데 안 돼. 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서로 막 떠넘기다가 계속 흘러온 거죠. 그러니까 각 사업 부문 내에서도 칸막이가 있고 네네. 서로 협업이 아니라 그쵸. 난 할 거 다 해서 넘겼어. 그렇죠. 니네가 해야지. 서로 경쟁하는 관계고 결국 이제 거기서도 결국 인센티브라는 걸 가지고 경쟁하는 관계고요. 그리고 지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쯤에서 삼성이 희한한 삽질을 합니다. 어떤 걸 했냐면 반도체를 첨단 무인화 한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무인화한다고. 네, 그렇죠. 완전 자동화한다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라는 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안목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디지털 첨단 제품이지만 네네. 만들 때는 아날로그가 필요한. 그 어떤 사람이 엔지니어의 필요한. 장비를 다루는 어떤 레시피, 역량,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계량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온 회사예요, 삼성이.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없애고 이제 무인화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계량화해서 표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던 노하우들은 어떻게 되죠? 삭제를 시켜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그냥 그런 트렌드 자체, 이런 그 무인화 트렌드 자체에서 그냥 묻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네. 손맛, 엄마 손맛 때문에 그 식당을 갔는데 네네. 그걸 다 계량해서 네. 포장 용지에 넣어서 그렇죠. 1대1로 전자레인지 돌려서 빨리빨리 팔겠다라고 했다가 네. 지금 이제 손님들이 그걸 다 알아버린 거네요. 그렇죠.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는 뭐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는 뭐 첨단 제조업을 하려면 결국 무인화로 가야 되고 저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그 각각 그 장비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각각 장비 담당자마다 다 이게 수율이 다른 거예요. 음흠.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암묵적인 지식을 그 조직 내에서 굉장히 잘 붐업을 시켜주는 거죠. 하이닉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그 얼마 전에 그 인터뷰 기사 보고 제 그 텔레그램으로 포워딩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퍼델이라고 했던 그 애플에서 아이팟 개발했던 사람이 삼성에 대해서 이제 좀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네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데 하나의 결과물, 하나의 책임을 위해서. 근데 삼성은 다 부서마다 칸막이가 있고 네. 각자 회계를 따로 쓴다.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했더라고요. 딱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떤 계속해서 누적되어 오면서 이제 결국 빵 터지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돼버린 거죠. 이제는 어디서부터 이거 손을 대야 될지 막. 근데 이게 지금까지 왜 몰랐으며 네. 지금까지 삼성이 해온 방식이랑 뭐가 크게 달라진 건가? 왜 지금까지는 초격차 1등이었는데 왜 초격차로 뒤처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사이에서 뭔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우리 편집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칸막이 되고 서로 경쟁하고 그 오래 오다 네, 보니까. 네. 그런 조직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스며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예전처럼 뭔가 그 삼성 내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신상필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임원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제가 손들고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만약 성공했을 경우에 보상이 엄청났어요. 이건희 회장 시절 같은 경우는 그쵸. 뭐 승진 임원도 시켜주고 뭐 굉장히 많은 보상, 네. 금전적인 보상도 해줬고요.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 책임을 물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그냥 뭐 괜히 그렇게 하면 뭐 나댄다. 뭐 좀 약간 이제 눈총을 받는 분위기. 왜 나서냐.
쓸데없이 일을 왜 만드냐 이런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약간 그냥 관리 조직으로. 맞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2010년대 중반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 계셨으면 지금 다 그 디램 화형식하고 막 이랬을 텐데. 그렇겠죠. 네. 프랑크푸르트로 모여 막 이래. 그렇죠.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그 특히 이제 삼성전자 날아간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거의 한 150조 이상은 될 텐데 200조 가까이 될 텐데 그렇죠. 그게 우리네 그 국민연금 노후 자산으로만 해도 얼마며 우리 국민들의 그 주주수가 500만 명이 넘는데 야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살아나려면 물론 이게 총체적인 일이긴 한데 일단 미시적으로 보면은 설계를 다시 하는 일. 사실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도 뭔가 이제는 안 되겠다. 네. 지금이라도 밭을 갈아엎어 보자라고 용기를 내기는 한 건데 이게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오죽 그 뾰족한 답이 없었으면 올드보이는 이제 전영현 부회장을 다시 불러왔겠어요. 사실 전영현 부회장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메모리 사업부 때 메모리 사업부장을 마지막으로 했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그때 삼성 메모리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아무래도 그때 잘 나갈 때 어떤 그런 조직 문화에 아무래도 익숙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삼성 그 계열사 쪽 보통 우리 삼성 후자라고 하죠. 삼성전자 후자. 그래서 계열사들. 이제 네, SDI 쪽에 가서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일을 많이 했고 영전을 하신 거죠. 근데 그만큼 지금 뭔가 이거를 총체적으로 뭔가 이거를 조정할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 그냥 올드보이를 다시 불러들인 건데 어쨌든 이렇게 갈아엎고 뭔가 이제 치부를 과감하게 드러내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뭔가 변화 그래도. 네 지금 긍정적인 거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뭐 초격차고 1등 DNA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면 뭐 얼마나 더 망가졌을지 뭐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이제 어디 네. 가서 1등이란 말도 못 하는 거고 그렇죠. 초격차라고 하면 초격차로 뒤처진다는 얘기밖에 못 들을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의지는 뭐 인사를 통해서는 이렇게 좀 네네. 보여주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리더십도 중요한데 지금 SK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 회장도 하고 계시고 뭐 CES도 갔다 오고 뭐 젠슨왕 만나고 뭐 별거 다 하십니다. 이재용 회장은 혹시 어디 계시는지 아십니까?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죠. 그러니까, 뭐 하고 계시죠? 그 글쎄요. 전통시장에서 이거 하신 다음에 아, 정말 네네. 조용히 계셔가지고 그렇죠. 뭐 굉장히 은인자중하고 계시죠. 네. 이게 되게 좀 뭔가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되게 필요한 음. 전사적인 지금 위기의 시기인데 그렇죠. 이거 뭐 아이스트릿이 뭐 지적해봐야 뭐 어디 뭐 들어줄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이 필요하죠. 지금 네. 지금 삼성전자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다고요 지금. 그렇죠. 네. 결단. 근데 그 결단이라고 해봤자 뭐 그 인사 낸 거, 그렇죠. 설계 다시 한다라는 거, 제조 공정에도 변화를 주겠다라는 거. 조금 그러면 이제 HBM 쪽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이닉스는 엄청나게 앞서갑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제 뭐 거의 자신감에 차가지고 젠슨 황이 요구한 것보다 우리가 더 빨리 해내고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25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는 6세대 HBM이죠. HBM4 이것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3E랑 4랑 대표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이제 그 우리 그 인풋 아웃풋수라고 하죠. 이제 그 밴드위스라고 하죠. 이제 그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 전송. 그러니까 도로의 폭이라고 생각할게요. 고속도로 폭. 네. 기존에 이제 1024개에서 이제 2048개로 2배가 넓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용량도 커지겠죠. 네. 용량도 커집니다. 그래서 뭐 12단, 16단짜리가 이제 메인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8단, HBM3 같은 경우 8단, 12단 요 정도잖아요. 네. 물론 이제 개발은 16단까지 하긴 했지만, 네. 16단이면 이제 HBM3E보다는 그냥 HBM4로 가버릴 수 있는. 그것도 지금 이제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16단부터는 HBM4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하이닉스가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HBM3 16단을 거의 12단 수준의 수요를 맞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CES에도 공개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 입장에서도 뭔가 하이닉스를 좀 견제해서 뭔가 그 공급처를 다변화하려고 했는데 후발 업체들이 너무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SK 하이닉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작년에 딱 TSMC한테 나타났던 그림입니다. 그 엔비디아가 네. TSMC의 파운드리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 그렇죠. 그때 막 견제하기 위해서 삼성 파운드리도 끌고 오고 살짝 띄워주고. 인텔도 끌고 오고 했는데 결국 다 안 돼서 가격만
왕창 올려줬잖아요. TSMC가 더 올리고. 네, 그때, TSMC가 야 엔비디아 니네 마진 네. 엄청 좋던데 씨, 우리한테도 그렇죠. 올려줘 막 이랬던.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공정에서 한 3에서 8%씩 분기마다 올렸고 뒤에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는 이제 코어스라고 하죠. 칩 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요 2.5D 패키징 구조 요거를 10에서 20%씩 거의 분기마다 올렸죠. 그래서 이번에 또 TSMC 실적 엄청 잘 나오고. 네. 그래서 그 실적 서프라이즈의 원인이었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엔비디아가 확실한 갑질을 할 수 없게끔 TSMC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기술력으로 올라오니까 마진을 더 쳐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딱 그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의 기술 격차가 두드러지니까 이제 그런 마진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럼 그 초격차라는 표현을 하이닉스한테 써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한테 이제 거의 명찰에서 이거 떼라고 하고.